용인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세비치님,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용인을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용인 분위기가 어떤가요? 안 그래도 피디님 말씀처럼 저한테도 뭐 용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용인 분위기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흐름을 좀 먼저 보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실에 보시면 가격 분석 이런 데 있잖아요. 들어가서 매매 지수 그래프 같은 걸 많이 봐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파란색이 매매 지수 그래프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 그래프인데 둘 다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 얘기는 용인은 지금 매매랑 전세 모두 상승하고 있다. 분위기 좋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거래량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부동산 지인 같은 데 가면 보실 수 있거든요. 이 거래량이 예전 평균보다 많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적은가 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거의 예전 평균만큼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용인에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를 판단했을 때는 보통 입주 물량, 향후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가, 미분양이 지금 쌓이고 있는가, 그 두 가지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향후에 입주도 지금 줄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고,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평균보다 한참 없거든요. 그 얘기는 용인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청약 경쟁률 같은 거 보면요. 최근에 처인구 쪽에 이렇게 좀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용인 내에서도 제일 선호를 안 하는 입지예요. 입지적으로 여기 뭐가 없어요. 되게 인프라도 부족하고 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경쟁률이 뭐 거의 미달나거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용인이 지금 분위기 안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용인의 수지구나 되게 입지가 괜찮은데 전체 미달이 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용인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용인이 지금도 분위기 괜찮고 앞으로도 리스크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인을 볼 때 용인 안에서 어떤 곳들을 동네별로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피디님도 좀 용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피디님은 용인을 볼 때 어디를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신분당선이 있는 라인의 역 근처 동네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역 이름이 수지구청역이랑 성복역 요거 그쵸. 두 개가 제일 끌리더라고요. 그럼 거기 있는 네. 곳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피디님 말씀처럼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그래도 그 용인에서 제일 좋은 동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당연히 검토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구별로 보면 수지구, 그다음 뭐 기흥구, 처인구 그 순서로 볼 수 있고요. 수지구에서 보면 뭐 가장 선호하는 데는 아까 말씀처럼 성복동, 풍덕천동 거기를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은 뭐 상현동, 그렇죠. 상현동 좋아하고 그 다음은 동천동, 뭐 보정동, 죽전동 뭐 이런 순서로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복동에서 제일 대장이라 하는 아파트는 성목역 롯데캐슬. 저도 여기를 정말 여러 번 임장 가봤었는데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옆에 롯데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롯데몰을 거의 슬리퍼 신고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 입지는 그 풍덕천동이 훨씬 좋아요. 거기 수지구청역 쪽인데 거기가 상권이랑 학원과 완전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훨씬 많고 거기가 확실히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워낙 학군도 괜찮고 학원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구축이라도 이쪽은 되게 선호도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그렇게 조금 이슈가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조금 여기가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성목동 같은 경우는 대략 전세가율이 53%라서 갭이 조금 커요. 매매 전세 갭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피디님 말씀처럼 요 동네들은 신분당선이 지나가잖아요. 빨간색 노선. 네. 요거 타고 강남으로 그냥 한 번에 가요. 여기가 경기도이긴 하지만 근데 한 번에 지하철 타고 서울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강남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요 동네뿐만 아니더라도 신분당선 라인은 정말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풍덕촌 쪽은 구축이 많은데 여기가 전세가율이 그래도 한 60% 정도 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매매 전세 갭이 한 3억 정도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전세 수요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전세 매물이 없는 곳들이 되게 많고 현장 분위기를 보면 전세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는 확실히 학군 때문에 여기 초중고 다 있고 여기 학군이 엄청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현동이 있는데 상현동은요 거의 생활권은 광교 생활권으로 봐요. 딱 광교랑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분당선 상현역 딱 지나가고 그 주변으로 학군, 학원과 밀집되어 있고 상권 너무 잘 돼 있고 여기도 되게 선호한 동네입니다. 광교 생활권이라서 여기 아파트 이름에 다 광교가 붙어 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행정구역상은 용인이지만 생활권은 광교로 이렇게 묶어서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상현동의 서원중학교 여기가 특목고 진학률이 수지구 전체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학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동천동이에요. 여기도 이제 동천역 신분당선 라인이긴 한데 아쉬운 게 뭐냐면 딱 그 역 주변에 아파트가 없고 물류창고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거기 좀 여기랑 조금 떨어지는데 아파트들이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는 지금 동천 센트럴 자이 이 아파트인데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구축들도 여기가 그래도 좀 전세가율을 좀 잘 받쳐주는 편입니다. 네. 여기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라는 구축 단지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생활상권 같은 것들이 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보정동이에요. 근데 보정동은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이 아니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고요. 여기 역에 붙어 있는 단지들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여기도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제일 비싼 아파트는 여기 죽현마을 동원 로얄 듀크라는 아파트고요. 여기가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매매 전세 갭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죽전역이랑도 가까운데 거기 죽전역 인근에 보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같은 대형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현중이 있는데 이 소현중학교가 특목고 진학률이 1위로 되어 있고요. 저도 여기를 임장을 가봤었는데 거기 보정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상권이나 학원과 같은 게 엄청 이제 밀집돼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유동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좀 유명한 게 보정동 카페 거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죽전동인데요. 죽전동은 대부분 구축이에요. 그리고 여기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또 그 주변으로 보면 학원과 상권 같은 또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구에서 전체 특목고 진학률 같은 거 보면요. 죽전동의 용인 대덕중이랑 죽전중, 대지중 이런 학교들이 중학교 순위를 봤을 때 10위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름 구축이긴 하지만 여기서 아이 키우고 학원 보내고 하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인에 제가 들어본 곳이 플랫폼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GTX-A 구성역이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어서 교통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여기는 어떤가요? 맞아요. 저도 여기를 이제 현장을 다 가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 분양할 때 상당히 고분양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면 8사 기준으로 거의 12억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면요. 아까 우리가 입지가 좋다 했던 풍덕천동 있잖아요. 거기는 신축, 이편한 세상 수지 같은 경우에 여기가 거의 12억, 13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돈이면 저라면 저는 풍덕천동에 있는 신축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파트는 이제 뭐 고분양가 좀 분양을 했고 그 가격이지만 주변 입지가 안 좋아요. 뭐 상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원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GTX-A 역이 생겼다라는 그 호재가 확실히 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용인에 대한 대략적인 좀 분위기, 뭐 전망 이런 얘기 좀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그 6월 27일에 발표가 됐던 대출 규제
로 인해서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이 최대 6억까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8억에서 10억대 정도니까 이제 용인에 보면 아까 입지가 좋은 그런 동네들 같은 경우도 그 정도 가격대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뭐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아니면 전세 끼고 하나 사두든 그런 수요들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